안녕하세요. 2026년부터 우리 삶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그리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필요한 모든 돌봄을 가장 편안한 우리 집에서 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이 2026년에 시작될 아주 큰 정책 변화의 핵심입니다. 내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긴 거죠. 2026년 3월 드디어 시작됩니다. 정부가 돌봄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로 한 건데요. 이제 막 시설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집을 중심으로 모든 돌봄 시스템을 새로 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확 와닿게 하려면 예전 방식이랑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최고죠. 자, 왼쪽을 보세요. 기존에는 어땠나요? 병원 가야지, 약 챙겨야지, 집안일 도와줄 사람 구해야지, 이 모든 걸 가족들이 정말 발로 뛰면서 다 해결해야 했어요. 부담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제 오른쪽 새로운 방식을 보면요.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시스템이 움직여줍니다. 내 집을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들이 착착 알아서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다르죠? 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요양시설은 다 없어지나? 절대 아닙니다. 시설이 꼭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계속 이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핵심은 이거예요. 집에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가야 했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는 내 집이라는 아주 훌륭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돌봄을 아주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정부가 추진하는 이 큰 그림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가장 중요한 핵심 프로그램이 바로 일상돌봄 서비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서비스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정부가 바우처, 그러니까 일종의 전자 쿠폰을 주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골라서 쓰는 방식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소득이 얼마냐가 아니라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가? 이걸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마 가장 궁금하실 내용일 텐데요. 그래서 누가 받을 수 있는데 뭘 해주는 건데? 하나하나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서비스가 특히 주목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복지제도의 혜택을 잘 받지 못했던 분들인데요. 첫째는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돌봄이 필요해진 우리 중장년층, 그리고 둘째는 한창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 나이에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묶음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을 챙겨주는 기본 서비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개인의 특별한 상황에 딱 맞춰서 제공되는 특화 서비스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기본 서비스가 A, B, C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뉘죠? 예를 들어, 나는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 도움이 주로 필요해 하시면 B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몸이 좀 불편해서 씻거나 식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 A형. 만약 훨씬 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면 월 72시간까지 제공되는 C형을 이용하시는 거죠. 정말 필요한 만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기본 서비스에다가 나한테 꼭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2개까지요. 예를 들어 혼자 병원 가기 막막하면 병원 동행 서비스를 추가하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하면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는 식으로 나만의 맞춤 돌봄 플랜을 완성하는 겁니다. 자,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신청 방법이 복잡하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는지 그 과정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과정은 딱 4단계,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 동네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고요. 둘째, 담당자가 와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화면합니다. 셋째, 심사를 거쳐서 서비스 이용권, 즉 바우처가 나오고요. 마지막,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 목록을 보고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서 계약하면 끝! 바로 서비스가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 바우처예요. 예전에는 나라에서 이 서비스 받으세요 하고 정해줬다면 이제는 이 바우처를 손에 쥐고 내가 직접 서비스 기관들을 비교해보고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생긴 겁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서 약간의 본인 부담금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돌봄의 주도권이 국가나 시설에서 바로 나 자신에게 넘어온다는 점, 이게 정말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그냥 복지 서비스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돌봄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는 아주 거대한 변화의 신호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그냥 복지 정책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바뀌는 정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까지는 요양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데 들어갔던 막대한 국가 예산의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제 그 돈으로 개개인이 자기 집에서 존엄하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인간적이라는데 우리 사회가 동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족에게 뭐가 달라지느냐?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다른 가족이 정보 찾고 사람 알아보고 이 모든 걸 짊어져야 했잖아요. 그 엄청난 돌봄 부담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막막해서 혼자 끙끙 앓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라가 함께 고민해주는구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이제 돌봄이 시설이 아닌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우리에게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큰 기회인 동시에 이 좋은 시스템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즐거운 숙제를 던져주고 있죠. 오늘 제 설명이 그 변화를 준비하는 여러분께 든든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